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지적인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지식과 생각은 독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요. 김 대통령은 말대로 이제 독서 책을 잘 읽으신 분인데, 김 대통령은 상식을 넓혀라, 상식을 항상 강조를, 전문 지식은 그 다음이다, 상식을 넓혀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나오죠.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상식에서 나오고, 또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상식인이다. 이런 멋진 말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 쓴 이야기는 고전문학, 역사, 인문학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좀 전문적인 자기의 정치에서는 내가 이 분야는 전문을 하겠다면 거의 학자 수준으로 자기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3단계 통일론 같은 거죠. 3단계 통일론, 이른바 햇볕 정책은 국내 학자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그런 정립을 해나가는 이런 것까지 갔는데, 그런 지식을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도자들이 점점 더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게 또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지식과 교養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요즘 말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 과거 이미지형의 리더. 그 사람 멋져, 이런, 그래,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리더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내공을 쌓았느냐, 경험이나 지식을 쌓았느냐 하는 것들이 판단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과거에는 이제 대중들이 지식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이 보편화된 세계, 지식이 모두가 공유화된 세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식이 누구 특정히 배운 사람 것만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사람도, 학교에 안 다닌 사람도 또 이제 지식을 쉽게 섭취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다 알아버리니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강의하시는 교수들이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밑에 놓고 이렇게 선생님 말을 검색을 해봐요. 선생님 면도가 틀렸는데요. 딱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시민들이 판단, 어떤 정책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판단까지 하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 김 대통령이 독특한 역사관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기에 적어놨어요. 생각해보니까 칼 마크스는 경제의 발전 단계로 역사를 나누었는데 아닌 것 같다. 그 지식을 누가 쥐었느냐, 지식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변하는 것 같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일부 왕이나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그 사람들이 지배를 했고, 중세 사회는 역시 왕이나 귀족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관료들이. 근데 산업사회에 와서는 초기에는 부르주아지, 돈 있는
돈도 함께 가진 부르주아들이 지식을 가졌는데 산업사회 후기에서는 노동자들도 이제 배워가지고 지식을 가져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지식인들이랑 같이 결합해서 그 국가를 운영하게 됐다. 근데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그 지식이 일반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미 시민들이 그런 지식을 갖게 돼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 분석을 해나가요. 대표적인 게 2009년에 촛불 집회. 촛불 집회를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가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모든 정보, 오히려 관료보다도 광우병에 대한 정보를 네티즌들이 더 빨리 알아버리고 국민들이 모두 공유해버리고 국회의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도 거의 뒷선에서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다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또 유인물 한 장 안 풀렸는데 광화문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여버리는 조직도 없는데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도 알고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도 알고 그걸 연으로 모으는 방법도 시민 스스로 알게 되어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일기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지식 헤게모니의 역사. 이렇게 지식을 중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리더가 될 사람들은 그 아까 상식에 기반하고 또 그런 그 정교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 컨텐츠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리더 그 이미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순식간에 그 이미지가 허실이 드러난다는 것.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미 그 이미지 허실을 판단할 정도까지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지식 얻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식의 리더십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그 판단.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 필요한 지식이냐, 현재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냐고 하는 그 판단 리더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그것마저 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쉽고 강력하게 대중들이 머릿속에 꼭 들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양보할 수 리더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판단 능력과 설명 능력 이 두 가지는 그런 점이 김대중 대통령의 장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만 자기 것 이건 지금 그 사람의 지식이 맞아. 이건 맞는 이야기야. 하는 것을 결국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뛰어난 것은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에요.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그 김근태 의장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하고 민청년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민청년 활동하면서 같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민청년 김근태 의장님하고 이야기해 보신 분들이나 같이 활동하신 분도 계시는데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우리 신수정 의원님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요. 정말 어렵게 하셔요, 그분. 네?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네? 맞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중들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함정에 많이 빠져요. 법률가들은 법률 지식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전문가의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항상 쉽고 간명하게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어떤 상황을 보고 책을 읽고 그걸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우리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걸 발표해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두 마디 말로. 근데 김 대통령은 그게 참, 그 책을 많이 읽으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게 책 좀 읽어보소. 이건 이런 내용이야. 근데 딱 한두 마디로 딱 정리를 해줘요. 이거 보고 하면 이제 근데 그런 좀 천재성이 있긴 하죠.
근데 꾸준히 훈련하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